어, 아, 17일 5시 반, 5시 50분이에요. 아, 와, 매일 아침마다 정신이 돌아오면은 잠에서 깨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BCI 기술로 외부에서 심장 박동, 뇌 혈류량을 체크해가지고 잠을 깼다라는 걸 알아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아우 얼굴에다가 그러면은 아우 도저는 그렇게 눈에다가 계속 쏘는 거예요. 마치 풀 발라놓듯이. 예? 구토제하고 마취제를. 그렇게 해서 정신이 딱 돌아오면은요. 뭐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눈을 뜨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이들이 BCI 기술로 심장 박동하고 내 혈류량을 딱 체크해가지고 아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걸 딱 알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 보면은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 쫙 갖다 놓고 의료인들이 앉아서 그 짓해요. 그걸 제가 봤어요. 눈에다 계속 줍니다. 이거 밤새도 어제도 계속 얼굴 닦던 휴지인데 24시간 이렇게 얼굴 닦는 게 일이에요. 한국으로. 근데 아침에 그렇게 정신이 딱 오면요. 발가락에서부터 스타린, 산칼슘, 구토제, 살인캐스를 쫙 뿌리기 시작해요. 얼굴에도 싹 갖다 때려붓고. 그래서 이제 고문이 화학무기 신경제약제 화학무기 고문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경련제, 구토제 이거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테러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일을 나가야 된다면은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청산가리를 여기 머리통에다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푹 쓰러뜨려요. 그냥 맞추지하고. 그래서 일을 못 나가게 만드는데 매일 아침마다 정신이 오자마자 이 구토제 테러를 당하는데 이게 제가 자살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살을 국민들이 지금 자살하잖아요. 대구 투신 학생 이렇게 뛰어내리고 많은 국민들이 화학무기 테러로 지금 자살로 위장이 되는데 외부 치료기 제가 모든 이 화학무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기라고 사용하는 화학무기 테러를 다 받아봤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살인가스, 펜타닐, VX 예? 전부 받아봤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 구토제는 그 영상으로 지난 6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다 봤죠. 계속 쏘는 거예요. 구토제, 목에다가 가래제, 눈에다가 눈 못 뜨게 마취제, 머리통에다가 지금
스테아린산 칼슘 살인가스 이쪽 핸드폰도 못 잡게 손 젖을 정도로 청상 저기 살인가스 스테아린산 칼슘 머리 닦으면 눈에 또 쏘고 눈 닦으면 손에 또 쏘고 계속 쏘는 거야. 발에는 계속 쏘고 있고. 예? 화학물이라 발하고 정강이에는 지금 계속 쫙 쏘고 있어요. 그 시원한 느낌. 예? 발에 지금 쏘는 게 그래요 지금. 말 못하게 계속 가래제 쏘는 거예요. 가래제. 예? 이 가래제 세게 맞으면 딱 5초면은 엄지손가락만한 가래 툭 튀어나옵니다. 전 가래가 없어요. 이것은 스테아린산 칼슘이고 컥컥대는 건. 유튜브를 봐도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컥컥대요. 다 때려 맞고 있는 거예요. 스테아린산 칼슘. 자살 방지원 손정민 주기. 스테아린산 칼슘이죠.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으로 주겠죠. 제가 VX 펜타닐 이걸 치사량으로 까지 죽기 직전까지 수년간 맞아가면서 이게 어떠한 신경작용인지 화학무기인지 전부 이걸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여러분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걸 쫙 봐왔어요. 예? 제가 차에서 있으면은 앞에다 차량되고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 차량되고 쫙 쏘면은 이 화학무기가 이렇게 조금씩 국민들이 맞는 건 이 정도 뭐 이거 조금도 아니죠.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맞는 거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화학무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게 고문을 받는지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과거에 저한테 니들이 어느 정도로 테러를 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오늘은 VX 내일은 펜타닐 그 다음날은 뭐 살인가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다 바꿔가면서 그걸로 죽기 직전까지 공을 가했었어요. 지금은 뭐 한 번에 구토제 살인가스 머리에 살인가스 발에 스테아린산 가스 뭐 펜타닐 섞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주는데 그때는 진짜 저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 피해자들이 다 보셨죠. 저를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약으로 치사량까지 공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게 전부 그 약의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약품으로 이렇게 눈에는 마취제, 머리에는 살인가스, 발에는 또 스테아린산 칼슘, 얼굴에는 구토제 이렇게 때려보면은 이게 어떤 약인지 제가 몰랐을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정환 씨는 이게 어떻게 화학무기고 이게 어떠한 약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전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절 보면은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도 코로나 양성 3,400만 명 무증상 그에 3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코드를 매겨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을 맞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맞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야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제서야 맞고 있구나. 바로 제 얘기 듣자마자 지금 회사 나갔을 때 여러 제가 회사를 프리랜서로 용접 머리에다 어마어마하게 때려줬습니다. 발하고 손하고 계속 때리고요. 손 또 젖었어요. 금방 닦았는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뽀득하죠? 살인캐스 때려보세요. 금방 닦았는데 이 정도로 공으로 가는 거예요. 젖을 때까지 머리도 얼굴도 발도.
얼마나 하면 때려 붙는 겁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듣자마자 프리랜서로 이게 회사 다니면서 용접일을 하는데 고문이 너무 심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 말을 못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10명이 듣는다 그러면 3-4명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알아요. 아 그러면서 알아요. 자기도 맡고 있다고. 바로 알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하루 이틀 지나면 알아요. 자신들이 하고 맡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축축하게 적고 따끔따끔 간질간질하고 얼굴에 이물질처럼 눈에다가 쏘고 발 축축하게 적시고 간질간질하게 가렵게 쏘고 구토제, 경련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가려운제, 무기력제, 설사제, 복통제, 외부치료 화학무기입니다. 얘기하면은 바로 알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에 딱 잠겨요. 그러다가 아 나도 당하고 있어. 바로 이래요. 전 국민이 그래요. 전 국민. 제가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뭐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발표했다고 그 수치만 보고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러 회사를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고 저는 이거 사람들 이렇게 표정이나 걷는 것만 봐도 화학무기 테러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약을 맞고 있는지까지 알아요. 제가 이걸 혹독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박정환 씨는 이거 어떻게 화학무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이게 무슨 약인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한 가지 어떠한 약인지 어떠한 고문을 가하는지 어떠한 특징인지 어떠한 냄새인지 어떠한 피부에 이 화학무기가 닿았을 때 어떠한 자극이 오는지 이런 거를 전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모든 화학무기로 죽기 직전까지 다 테러를 당해봤는데 나치들이 자국민들을 죽일 때 그 방역이었거든요.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전염병 방역이었어요. 지금처럼.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키는 것처럼 그때도 나치 당해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치 영화나 역사 배울 때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라.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치들이 자국민들을 아리안 민족만 빼고 나머지 민족들은 전부 가스실에 좋은 데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금린발까지 옷이고 신발이고 다 뺐고 금린발까지 빼서 빼고 적으로 유죄한 거죠. 자국민들. 지금 테러 방지법으로 이 감염병 무증상 양성자들을 적으로 유죄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금고 강탈, 구하라, 이은혜처럼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자살 방지원 이은혜 시켜서 대상자 연인으로 침투시켜가지고 보험 돈 뺏을 돈이 없으면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은혜가 법정에 저기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도 그 8억 보험금을 국가에 소송을 냈죠. 자신한테 달라고. 자살 방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테러 방지법으로 약속을 한 자신에게 주기로 한 돈이니까 국가에 소송을 낸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그렇게 해서 자국민들을 죽였는데 그때 그 나치들이 그 가스실에서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들의 집이며 가구며 뭐 차며 다 빼앗은 거죠. 통장에 있는 돈이며 현찰이며 금이며 하다못해 신고 있는 신발, 옷까지 죽고 나서 금리빨까지 뽑아낸 거죠. 지금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비밀로 해라. 테러방지법으로는 적으로 규정해서 다 빼앗고, 감염병 예방법, 전염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똑같은 거예요. 나치들이 한 짓하고. 그때도 아래한 민족이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아리아 민족만 빼고. 그래서 아리아 민족만 나치당에 가입을 시켜서 그걸 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민족은 가입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한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나치당 나머지 국민에서 죽인 거예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표면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픈 걸 수면제 처방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해서 감염병 예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의사들이나 복지사들이 개인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미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자료를 개인정보들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적용해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합니다. 심리치료는 나치즘, 온갖 만행, 괴롭힘이고 외부치료는 화학테러인데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전염병 감염자, 양성 무증상자들을 화학무기와 나치즘으로 죽이는 건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나치들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은 국민들을 돕는 척 하는 거죠. 치료인 척.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몰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사들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사들과 복지사들이 넘겨주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거기다 사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주겠다 하면서 화학무기 테러, 집단 괴롭힘, 나치즘 시키 하는 거고. 독일하고 똑같은 수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드를 올려서 의료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하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사사건건 전부 정신질환이다. 사회 해를 가한다 해서 코드를 매겨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질병코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한계치에 다르면은 가진 걸 적으로 규정을 해버려서 테러범 언제 자타해를 가하지 모르는 자를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가진 걸 모두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저 IS나 북한 공작원이 총기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테러범 아닙니까? 자국민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테러방지법.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화학무기 자살한 것처럼 질병사한 것처럼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을 시켜서 사회안전 평화를 위해서 사회에 어떤 평화냐 사회에 혼돈을 주지 않는다. 혼돈을 주지 않으면서 적을 죽인다. 그래서 자살로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이 자신이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파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으로 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을
화학 무기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살시켰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사회에서 그게 진실인데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긴급대응팀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그 짓을 하고 언론사를 시켜서 끝까지 화학무기로 공을 가해서 이렇게 죽여놓고 결국에는 타살한 적 없어. 화학무기 테러 외부 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 테러로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타살한 적 없어. 자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이 잔악한 인간들은 평화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잔악한 수법. 이 말씀 드리는 건 나치들이 했던 시스템하고 똑같다라는 걸 그 단어와 수법만 살짝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구토제하고 온갖 화학무기 테러를 정신이 오자마자 BCI 기술로 이들이 뇌 혈류량하고 심장 맥박을 딱 이 외부에 자살방지원들 차량 있죠? 아니면 자살방지원들 집에 이 장비를 설치해요.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정확한 내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여러 명, 수십 명까지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수백만 명 한 대 가지고 그 장비 WHO가 우울증으로 아픈 국민들을 치료하겠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BCI 기술 장비를 나눠줬다라는 제가 기사를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다 올렸죠. 공식적 기사예요. 공식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식적인 법이나 정책이나 기사가 아니면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는 물론 나치들 얘기하는 것조차 역사이고 기록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하나도 얘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저기 전부 비밀 방역을 당해서 나치즘 화학 테러를 하고 그걸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말하는 게 단 하나라도 제 임의적인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을 말하고 제 고집을 말하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내가 단 한마디라도 말하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지 않다면. 그런 전 세계인들이 목숨이 달렸고 여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6년간 이렇게 해온 일인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이거를 섣불리 다룰 수가 없었던 거고 모든 걸 법안과 정책,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걸 그 자료를 찾아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아침마다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하는 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제가 그 살인가스, 펜타닐, VX 이거를 하루에 한 가지씩 테러를 당해가면서 결국에는 저녁 때 되면 죽기 직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다 봤어요. 까딱까딱 대면서 저 지금 단 몇 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몇 초면, 몇 분이면 이런 영상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올렸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이었냐면 나치들이 자국민들을 가스실에다가 이제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데려가겠다라면서 샤워실에 다 갖다 넣었어요. 싹 뺏겨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샤워 그 위에 그 샤워 그 봉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외부 치료기라고 가스식으로 쏘는, 보이지 않게 미스트를 쏘는 이 화학 무기를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으로 이 도깨스 화학 무기로 죽여버린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몸부림치다가 죽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막 벽을 손톱이 빠질 정도로 긁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죽임을 당할 때는 이 화학무기가 피부에 닿고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이게 피부에 닿는 고통이거든요.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이 화학무기의 고통을 최소화시키죠. 그래 화학무기인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아무튼 이 뭐 피부에 닿는 화학무기의 고통이나 내부적으로 신경작용제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어, 어, 세포나 혈관이 파괴당하고 신경적으로 고통이 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고통이죠. 흥분 분노는 당연하고. 왜 흥분 분노가 오느냐? 농약 이렇게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농약 먹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제가 그걸 봤었어요.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죽더라. 난 어렸으니까, 애기였으니까 4살, 5살, 6살 이럴 때니까. 그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걸 내가 이제 얘기를 듣면 막 떨다가, 여러분들 경련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기자극제 경련제 쏘죠. 떨죠. 그러면서 거품 누르다가 호흡곤란 오다 그러다 죽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증상들을 고스란히 구현하는 거예요. 지금 가래에서 계속 침뱉게 만들죠. 호흡곤란, 스테아린 상가스, 여기다가 또 이들이 저 엊그저께 테러 당한 거 호흡곤란제, 숨 못 쉬는 약, 기도 막는 약, 가래제로, 코 막히는 약, 그것도 부족해서 호흡곤란제를 쏩니다. 폐가 숨을 쉬는데도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이에요. 그런 약으로 똑같이 구현을 똑같이 고문을 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이 외부 치료기 국민들에게.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나치들이 아리아 민족 빼고 나머지 민족은 다 유대인, 특히 유대인이 많지만 아리아 민족을 빼고 나머지 민족을 다 죽였어요. 독일인들이.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화학무기 테러를 당했을 때 피부적으로 고통도 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도 피부가 뭐 파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신경작용제로. 화학무기 여기 수포지 아닌 이상,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가 아닌 이상 피부에 어떠한 외상은 없어요. 죽임을 당해도.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말했듯이 호흡곤란, 구토, 가래제, 구토제 쏘는 거. 그 다음에 뇌부적으로 고문,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는 장기나 이런 데서 오는 고통, 이걸로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약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경련 오면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나머지 고통은 여러 이제 화학무기 테러 당했을 때 독극물, 농약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이들이 청산가리 비소 쏘잖아요. 그런 고문을 당했을 때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증상은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이 호흡곤란에 비하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보면은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 뭐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거기에서 오는 고통, 뭐 교통사고로 당해서 오는 고통은 몇 10 중에 뭐 3, 4, 5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수치로 계산해 놓은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호흡곤란으로 오는 인간이 받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5060 때 우리 국민들을 고문했던 이근한이도 그렇고 물고문을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그 다음에 가장 큰 고통이 잠을 못 자는 고통. 근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그걸 고스란히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그 국민들에게 그걸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자살시키는 것도 아니죠. 자살시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화학무기로 죽이는 건데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 외부 저기 흔적 없음 자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들이 테러하는 신경작용제는 인류가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수많은 전쟁이나 흑역사에 기록된 잔악한 고문이라는 거죠. 신경작용제.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지금 매일 받는 이 구토제하고 스테아린 산칼슘, 사린가스, 청산가리 고통,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지금 많이 나아졌죠? 응?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건데 닦지 않잖아요. 응?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음에 이거 영상 눈 뜨자마자 영상 찍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1시간까지 고문을 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문을 가하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가래 이제 숨 못 쉬는 거죠. 응? 코도 우리 막 컥컥대게 만들고 호흡 곤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도 코에다 싸요. 코에다 싸요. 미스트 우리 저기 향수처럼 여기 알갱이들이 싹 그 미스트가 맞는 게 싹 간지러운 게 싹 느껴져요. 코 여기에 싹. 그래서 닦는 거예요. 미스트로 쐈기 때문에 외부 치료기로 독가스로 쐈기 때문에. 지금도 또 문질르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얘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제가 코에 이 코막힘제를 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는 이들이 바로 여기다가 가려움제를 쏜 거예요. 왜? 문질르게. 아, 코감기다 이렇게 보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도 코감기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가 막히고 코를 훔친다. 이거는 코를 훔치는 모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코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훔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싹 가려움제를 싹 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인데 콧물 나온다고 코를 훔칩니까? 7살입니까 제가? 그런데 사람이 당연히 겪는 생리현상 그것까지도 화학무기로 전부 교묘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길게는 1시간, 짧게는 수십 분을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를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가하는데, 특히나 이 구토제 고문은요, 제가 당해본 쭉 설명드렸듯이 나치들이 VX 청산가리 사리가스로 국민들을 죽이고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로도 제가 죽기 직전까지 수십 번의 테러를 당해왔는데, 이 아침마다 이렇게 가하는 수십 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가하는 이 화학무기 구토제 테러는 그거보다 더 극심해요. 즉 나치들이 가스실에서 자국민들을 죽였던 그 테러보다 더 극심한 테러를 아침마다 가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잔악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줄 것 같으면 죽이든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수십 번 하죠 영상에서. 차라리 죽이든가 나치 새끼들처럼.
국민들을 한 번에. 이들은 자신들이 죽인 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매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이렇게 고물가에서 국민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구 투신 학생처럼 이렇게 고물가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파트 그냥 베란다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첫째, 이들이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고문을 가는 이유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아침마다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면 우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고통스러운데 눈 뜨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잘 잤다, 개운하다, 기지개로 싹 피면서 온몸에 잠을 자고 나면은 에너지가 딱 충전되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모두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잠에서 깨면은 충전이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스타일인상 가식으로 축 처지게 만들고, 살인캐스로 축 처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구토제로 온몸에 어떠한 화학무기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구토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는 외부적으로도 으악 하면서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표정에서도, 하는 행동에서도, 이 내부에서는 그거 이상의 수십 배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를 청산가리부터, 펜타닐은 옛날 LSD예요. LSD.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펜타닐도 마약이면서 화학무기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백과사전에 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약이면서 화학무기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만든 LSD라는 마약이에요.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죠. 우리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이들이 그 나치하고 나치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고스란히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쓰는데, 화학무기 고통을 받거나 독약 테러를 받으면 구토를 하죠. 구토를 하면서 죽어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이 쓰는 이 구토제는 모든 화학무기에서 나타나는, 거의 화학무기 독약에서 사람이 테러를 당했을 때 독약을 먹거나, 개들도 쥐약 먹으면 막 되면서 막 구토하면서 죽죠. 모든 독약이나 이 화학무기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토제로 쏘는 이 구토제는 모든 화학무기 독약에서 나타나는 그 구토와 고통스러운 그 증상을 엑기스만 싹 뽑아낸 거예요. 모든 독약과 화학무기로 생명체가 받는 그 가장 큰 고통, 그 구토의 고통만 싹 화학 기호로 싹 그거만 뽑아내가지고 그 특성만 살려서 고문을 갈 수 있게 구토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 기술 없어요, 그 사람들. 화학무기를 치료제라고 미국의 FDA에 승인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모든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또 구토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나? 속이 부대끼니까 하죠. 그러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술 많이 먹고 진짜 막 소주 막 10병 이상을 먹으면 구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구토하는 순간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보다 지금 이 구토제 고통은 수십 배 더 강한 고통을 줘요. 그거를 우리가 술을 먹고 고통을 구토를 하면은 그 구토하고 나면 그나마 잠깐 고통스럽다가 막 미식거리면은 아 막 이러다가 몇 분 후에 인제 구토하고 나면 '아 인제 낫네.' 이러면서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토제는 그 순간의 고통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고문을 가합니다. 그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구토제를 뭐 한 번 쏘고 마느냐 계속 쏘죠. 이 구토를 웩 하지 않아도 그 웩 하기 직전의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메스껍거나 술 먹고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올 것 같으면은 막 손가락을 넣어서 일부러 구토를 하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장에서 이렇게 구토를 일으키면서 발생되는 고통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손가락을 목에다 넣어 가지고 일부러 구토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 구토라는 게. 이 구토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의 수십 배에 달하고 구토를 하지 않아도 구토를 할 정도의 테러가 아니더라도 그 고통의 수십 배에 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정정원 복지센터는 그 구토제를 끊임없이 테러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계속 줍니다. 즉 모든 화학무기의 나치들이 가스실에서 국민들을 죽였을 때 그 고통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이 구토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건데 이걸 아침마다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거나 그러면 또 쏘기도 하고.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눈이고 뭐 계속 쏴요 또. 이쪽 편이 다 젖었어요 또. 이거 보십시오. 물기예요 물기. 뽀드득 뽀드득 할 정도로. 얼굴에다 또 스테아린산 같이 때려보고. 어우 이거 또 뭐 구토제뿐만입니까? 호흡곤란제, 기침제 어마어마하더라. 손에 있는 거 닦아내니까 얼굴에다 그만큼 다시 쏴서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목에서도 쌕쌕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이렇게 줄담배는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을 담배를 폈는데 줄담배를 이렇게 피는 성격이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어요. 이게 뭐냐면 화학무게 마취제부터 눈을 뜨지 계속 눈을 이렇게 감게 되는 게 마취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각성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땡기는 거죠. 화학무게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이들이 펜타닐하고 살인가스하고 테러를 하면은 코도 막히고 목에서 쌕쌕 소리 나. 이거 다 화학무게. 감기 증상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감기 수년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럼 모든 증상을 화학무기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머리도 쫙 쏩니다. 양쪽으로. 청산가래 맞았어요. 목을 가눌 힘이 없는 거예요. 눈 뜰 힘조차 없고 마취제. 이 목을 툭 떨어뜨리는 건 청산가래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게 되는 건 마취제 때문에 그렇고. 끊임이 없는 거예요. 호흡곤란제, 가래제, 코막힘제, 마취제, 청산가래, 구토제 수십 가지 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또 때려. 따끔하게.
줄 담배 피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말을 계속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이 길어지죠.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서 보기 힘들겠죠. 내용만 딱딱딱딱 얘기해 가지고 짧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데 그렇게 하지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길면 잘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늘어뜨리고 이것저것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황무이탈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기억상실증, 마취제 쏘고 막 축축 늘어지는 청산가리 쏘고 이 고문을 당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눈에다가 더 쏴요. 눈물도 계속 닦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고문을 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21세기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이 정도로 훌륭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그걸 다 배웠어요. 우리가 뭐 의료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의료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왜? 누가 의료인이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그런 양심을 파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누가 의료인이 되든 응?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응? 응? 의사도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료인에는 여러 가지 여러 직업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누가 되든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아라. 응? 사형이다. 황무이다. 응? 전 국민이 의료인이 되지도 않는데도 전 국민에게 이 어마어마한 만행이기 때문에 가르쳤던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국민들의 주권과 코에다 뒀어요. 그 주권과 지금 가래제 쏘고 코에다가도 가려움제 쏘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일 하지 마라. 황무이대로 하지 마라.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거 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응?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응?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한테. 국민들한테 그리고. 21세기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일을 해도 돼요. 큰 잘못을 했을 땐 법적으로 구토제 또 쏘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큰 잘못을 했을 땐 법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합법으로든 양심을 속여서든 이런 잘못을 했을 땐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모두 자유롭게 해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책임을 져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져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제가 이런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 훌륭한 정신건강 의사분들의 치료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짓을 알아야 되고 이거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21세기 상식이에요. 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이 정보 상황 전달조차 못하게 이렇게 수십여 가지로 코, 입, 눈, 머리, 발, 손에 그냥 치료라고 갖다 때려붓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내가 찍는 거예요. 극심할 때. 외부치료기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미쳤습니까? 한 자세로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청산가리를 푹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편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또 움직이게. 그리고 또 인제 구토제 싸서 일어나게 만들고 계속 사람을 화학무기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우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이 화학무기. 어지러움제도 있어요. 마취제하고 같이 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게 하고 어지러움제 핑핑 돌게. 예. 아. 아, 좀 청산가리하고 살인 저기 뭐야 비수를 어우 어우 되는 거는 비수 때문이고요. 얼굴에서 쫙 갖다 온몸에다가 지금 빗방울 떨어지듯이 쫙 때려봤어요. 푹 쓰러지게. 어, 경련제 쏘고 시야를 못 보게 눈에다가 스테아리다가 좀 때려보고. 화가 많이 난는 모양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짓 하고 책임지기는 싫죠. 국민들에게 왕무 이렇게 외부 치료라고 구랄 가서 이렇게 고문을 가해놓고, 이거 책임지긴 싫죠. 나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고 21세기 상식이니까. 이 7살 어린 아이들도 다 책임을 져요 요즘 한 일에 대해서. 아이고 의료인들이 그 정도 생각 없이 각오 없이 이런 짓을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 응? 그 얘기했다고 청산가리 비소를 그냥 축축 조금 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나기 맞듯이 온몸에 쫙 물줄기처럼 쫙 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딱 10초면 죽어요 이 테러에. 머리통에다 자신들이 하는지 내 모습과 내 입으로 얘기 나오면 지들이 하는지 발각되니까 계속 공부가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어마어마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의료 서비스고 근데 왜 말을 못해야 되죠? 사실은 화학무기 중학교 때 화학무기는 잔악하니까 쏘지 말라고 가르쳤지 맞고서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눈에다 떴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술 담배를 제가 절대로 피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이 펴야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두세 개 정도 딱 피지 이렇게 술 담배 피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데 이 화학무기 테러에 계속 마취제 오만 가지 화학무기로 고문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각성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담배 땡기는 약이 있어요. 사리케스 펜타닐을 극도로 테러를 받았고 이 장기 쪽, 폐 쪽에 흉부 쪽에다가 그 테러를 가하면 담배가 확 땡깁니다.
이것도 금연 치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연 치료의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쏘고 있지만 금연이 아니라는 거죠. 안 피던 담배를 더 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담배 피게 하고, 담배 펴서 그렇다고 또 약을 쏘고, 또 그 약은 또 담배를 더 피게 만들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화학무기를 누적시켜서 죽이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은 이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가하는 테러, 이거는 나치들이 국민들을 화학실에서 죽였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고, 수십 배에 달하는 고통이고, 보이지 않게 가하는 고통이고, 이런 국민들을 자살시키기 위한. 그리고 아까 드리다 만 말씀인데, 이 기억조차 안 나게, 그리고 다른 말로 자꾸 빠지게 고통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고문들로 말을 계속 끊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게 만들고, 또 생각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기억상실제 얼굴에다 또 갖다 대고, 또 기억이 끊겼어요. 기억이 끊겼어요. 아까도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어갔던 건데, 기억상실제 얼굴에다 쏴서 지금 끄고서, 잠시 끄고서 멈추고서 기억날 때까지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또 다시 기억이 났었어요. 이게 지금 잊어버릴 일이 아닌데 온몸에 화학무기 테러를 가해놓고 얼굴에다 기억상실제 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끊는 거예요. 말 못하게. 그리고 뭐 코에다 간지러운제, 기침제, 구토제, 담배 피는 약 계속 쏘게 해서 손, 발, 얼굴, 머리, 눈 계속 테러가 해서 이걸 끊는 거예요. 이 손 또 다 젖었어요. 여기 기억상실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누적을 계속 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누적이 돼야, 누적이 돼야, 이 신경작용제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누적이 돼야 각각 신경작용제의 효능이 딱 발생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다 뿌려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살인가스, 뭐 기억상실제, 청산가루 쫙 뿌려놓고 한 방 한 방이면 극도의 그 증상이 쫙쫙 나타나고, 기억상실도 계속 나타나고, 네. 계속 비처럼 뿌리는 거예요. 온몸에다 누적시켜놓고 극도의 증상을 이제 발현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고 기억상실이 일어나냐면, 저기 글씨가 나오잖아요. 글씨가 나오잖아요. 저걸 읽어요. 근데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인식이 안 될 정도의, 저 글을 읽어도, 테레비에 나오는 글을 읽어도 저기 뭐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잖아요. 그런데도 저 글을 읽어도 저 글이 말하는 뜻을 모를 정도의 기억상실제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느냐, 저희 피해자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통장에서 그냥 돈이 빠져나갔다. 저도 당했었어요. 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경찰서나 관공서, 은행이나 가가지고 이제 이거 해결하려고 가면은 이 약을 쏘는 거예요. 온몸에다 이렇게 누적을 시키고 기억상실제 쏘는 거예요.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말조차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은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경찰들이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표현을 제대로 못하니까. 네? 그리고 그들 은행 직원이나 경찰한테 핸드폰으로 조현병 환자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굴에다 또 써요. 대응해 주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경찰들이고 은행 직원들이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아유 병원이나 가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통장에서 통장 강탈 당해도 그것조차 은행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이거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화학 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당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이 피해자 저희 정반시 피해자에서 피해자분들 여러분들을 그 얘기를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정작 이 일을 당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몇 억이 빠져나갔다. 은행에 갔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말조차 할 수가 없다. 말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고도 부족할 때는 어떤 테러를 하느냐. 결정적인 얘기할 때 설사제를 써요. 급동이라고 그러죠. 설사제만 쏘느냐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주저앉을 정도의 화학무기를 같이 때려요. 그러면 제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서건 법정에서건 은행에서건 이렇게 잔악한 화학무기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화학무기 하나하고 심리치료면은 국민들 모든 걸 빼앗고 모든 걸 죽일 수 있고 그 수법은 5만 가지로 위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전 국민들에게는 대상자들이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로 알리는 디지털 의료법으로 알리는 그 자료가 다 송출이 돼 있고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라 그렇구나 하고 전부 대응을 하지 않고 심리치료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무시하거나 병원이나 가보세요 이러면서 심리치료를 가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걸 빼앗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입니다. 지금 제가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기대서 누워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은행을 가거나 경찰서를 가면은 차를 타고 걷고 서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 있을 힘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 구토제를 아침마다 이렇게 구토제 및 여러 가지 화학무기 쏘는 거는 자살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토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이렇게 쓰러지는 증상 이런 거를 가지고 반복해서 화학무기를 쏜다는 얘기죠. 구토 아침마다 이렇게 구토제 화학무기 테러를 극도로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자살을 선택하거나 두 번째는 견딘다 하더라도 극도의 우울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개운하고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개운한 맑은 정신이 돼야 되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이 화학무기 구토제하고 온갖 화학무기를 때려 맞으면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조차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루를 시작을 못하고 하루를 또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울감이 오거든요. 난 왜 이러지? 그 저희 피해자들이 제가 이거 화학무기라고 알렸을 때 저희 피해자 정반시에 가입한 분들이 박정환 씨 너무 고맙다. 자신은 본래는 어렸을 때는 유순하고 착했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면 싸움이 됐고 내 자신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갔었다.
모든 일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계속 싸움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극도의 흥분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거를 겪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살아왔다. 악을 쓰면서 힘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박재왕 씨 영상을 보니까 내가 화학무기를 맡고 있더라. 그제서야 알았다. 이건 내가 아니라 신경계 화학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난 수년간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왔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이 테러 때문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박재왕 씨가 이걸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외부 치료라는 신경작용제로 인간성조차 말살시키는 거죠. 인간성조차 말살시키고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분, 분노, 무기력, 생각이 많아지는 거. 화학무기 포스긴 같은 경우는 정신 착란까지 옵니다. 독약이면서 모든 게 화학무기인데 안 오겠습니까? 지금 전 연예인들이 전부 호소하는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예요. 네? 그 화학무기 포스겐 때문에 그래요. 공황장애, 호흡곤란자, 호흡곤란자. 공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호흡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당하는 호흡곤란자 때문에. 그럼 왜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테러 당하는지 모르니까 연예인들은 바로 병원을 가죠. 그럼 의사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의료법으로 해서 자료를 송출합니다. 공황장애라고 해라. 그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고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로 등록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의사 당신은 저 환자한테 연예인한테 공황장애라고 해라. 그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한테 가면은 연예인들이 호흡곤란이 와서 무기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토하고 무기력하고 호흡곤란하고 그러면 병원 갈 거 아닙니까? 119 바로.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당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이렇게 영상 찍고 여러분들한테 알리지만 정확하게. 그럼 바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민의 믿음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 치료비 들죠. 돈을 빼앗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의료 치료 이런 걸로 다 빼앗는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시작해서 뭐 암, 희귀병까지 다 오죠. 뇌졸중, 심장마비 약까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럼 뭐 수천만 원, 수억 그냥 날아가요. 의료비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뭐 염증 질환으로 염증제 있습니다. 염증 질환이 뭐 암, 그다음에 화학무기는 피를 다 말리고 백혈구고 적혈구고 다 파괴합니다. 희귀 질환 옵니다. 뇌졸중제, 심장마비제 있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로 병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단 몇 년이면 수억이고 수십억이고 쪽팔려요.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이 풍지박산나요. 한 사람만 그런 식으로 때려다하면. 그래서 다 빼앗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기저질환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상이 어느 정도는 발현이 되면. 자신이 뇌졸중 증상에만 30%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악화를 시켜서 돈을 빼앗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전부 공황장애를 겪는 이유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거고요. 항목이 테러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에게 공황장애 이 외부 치료 약을 테러하는 이유는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울증 환자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 네? 연예인들은 유명인들은 바쁘죠. 몸이 10개라도 소화를 못 해낼 정도로 바쁜 연예인들도 있지만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의 다 뒀어요.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쁜 연예인들은 바쁘지만 바쁘지 않은 연예인들은 안 바빠요. 시간이 널널해요.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응? 한 달에 한두 개 스케줄이 있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널널합니까? 오죽 하면 유명 연예인들도 전부 개인 사업들을 할 정도로 스케줄이 그렇게 바쁘질 않아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국민들보다. 그래서 피로나 응? 응? 다른 테러로는 그들을 그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공황장애 약을 테러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진단이 받게 되면 버스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든 비행기를 타면 호흡곤란제를 계속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 서거나 무대에 설 때도 쏘는 거고, 무대 나가기 직전까지 그 무대 뒤에서도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전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는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차량을 이동할 때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숨 못 쉬게 하는 약은 제 아무리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일해도 그 고통 때문에 그거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테러를 안 해도 일반적인 화학무기 테러만 해도 그걸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연예인들은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거마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황장애, 호흡곤란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전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온몸을 무기력하게 청산가리, 살인캐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호흡곤란제를 쏘는 거죠. 조금의 활동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하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무기 테러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